경기대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의 문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문항에서는 교과서 문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대만의 특징입니다.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문학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논술을 1번에서 시키고 2번에서는 일반론, 사회문화 현상 이런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관동별곡을 출제를 했죠. 따라서 가에서는 관동별곡이 있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나, 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경험에 따른 환경의 인식이 서로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심상의 지도다. 이런 제시문에 설명을 하고 있고 다에서는 조선의 관리와 심상지도의 이런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분석의 도구로 삼아서 관동별곡에 드러난 이러한 화자의 심리를 분석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동별곡을 간단하게 해석을 보고 그러고 난 뒤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강호의 병이 강호, 자연이란 뜻입니다. 병이 깊어 자연을 사랑하는 병훈이 천석 고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황입니다. 그 다음에 연하 고질 같은 뜻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중림 저 자기 고향일 겁니다. 벼슬이 없었을 때 그 은둔하던 여기서 은둔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은둔사상. 그렇죠. 자기 창평입니다. 이게 은서지죠. 은서지. 선비가 잠시 세상에 대한 뜻을 접고 조용히 그렇죠. 살아가는 거죠. 관동 800리의 방면입니다. 관동 800리. 지금의 강원도가 될 겁니다. 강원도의 방면을 맡겼다. 관찰사를 맡겼다. 누가? 임금 선조겠죠. 관찰사를 맡기시니 성은이야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그렇죠. 뭐 자연이 좋아 산다고 하더니 금방 좋아서 성은이야 뭐 이러긴 합니다. 자, 연추문 들이다라. 연추문 그렇죠. 경복궁에 있는 문입니다. 그렇죠. 연추문 관리들이 통행하는 만 들이닥쳐 그렇죠.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들이닥쳐 얼마나 기뻤는지 연추문에 들이닥쳐 경의 남문을 살짝 바라보고 하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직합니까? 임금에게 하직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하직하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수 세 글자 3, 4조의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직고 있죠. 음수일을 위한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물러나니 옥절 심표라고 그러죠. 심표 임명장입니다. 임명장이 관찰사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앞에 있구나. 이래서 자기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구역 양주입니다.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다니 여주입니다. 강원도 가는 코스죠. 그렇죠? 양주 여주를 거쳐서 섬강 원주입니다. 어디이면요 치악 벌써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도착합니다. 여기로다. 이 부분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정입니다. 과감한 생략을 통해서 빠른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단 말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양으로 갑니다. 이 한양으로 간다. 여기에는 한양에 누가 있고 임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연군 지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나는데 백발 나라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 근심이 많기도 많다. 바로 여기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지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지정이 들어있습니다. 동주밤 겨우새와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자칫 보일 듯 하구나. 동주에서 밤을 새우고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보일 듯 하다. 삼각산 제1봉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역시 임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영군지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예왕 대걸터에 그쵸 까마까치가 지적이니 천국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쵸 궁예왕 대걸터가 있던 곳에 철원에 까마까치가 지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궁걸터에서 까치만 지적인다. 인생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무상과 뭐 바로 맥수지탄이라고 그러죠. 맥수지탄 나라는 사라지고 이러한 허무감을 느낍니다. 화려했던 궁예의
궁궐태 까마같이 지적이니 홍말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대걸터를 볼까요? 나왔습니다. 자, 여기 화려했던 이러한 대궐터가 이제 뭐로 변했다? 그렇죠? 초라한, 그렇죠? 이런 잡초만 무성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 다 허무하다. 그런데 바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명에 회양이라는 지명을 문득 보더니 내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다. 공교롭게도 같구나. 급장유의 모습. 급장유는 옛날 중국의 회양의 태수였습니다. 그런데 무척 정치를 잘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사가 인용이 돼서 급장유라는 사람, 중국의 급장유라는 사람이 해양에서 정치를 잘했는데 여기 한국에도 그런 회양이라는 지명을 딱 보니 급장유의 모습, 그 사람이 했던 이런 통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쳐서 아니 볼 것이냐, 다시 한번 내가 재현해 보겠다. 선정의 다짐, 이것이 선정의 다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감과 전환, 선정의 다짐이 들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항 1번에서는 가에 묘사된 관동별국의 여정이 일종의 심상지도라 할 때 네모에 들어있는 정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엔 바로 연군의 정서, 그리고 임금을 떠나가는 이러한 신하의 고독, 이 두 가지 정서가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정서를 지리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본다면 한양이라는 이 권력의 중심거리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이런 화자의 심리, 이것이 다반전개의 중심 골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일단 가는 제외한 채 나다의 핵심 단어들을 보면서 그를 토대로 한 화자의 정서를 추가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일단 나에서는 개인과 집단은 환경에 대해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심상지도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지도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물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즉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심상의 지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거리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느낌, 그리고 정서, 이것은 자신의 경험과 살아온 환경이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모든 기준이 어디다? 임금에 따라서 지방의 개념이 정해진다. 양반들은 근기, 가까운 곳에 주거를 두려고 한 것도 바로 권력거리와 연관이 된다. 따라서 한강이라는 것은 수로를 통해서 권력 기반인 서울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유명 사대부들의 집이 강변에 포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인들은 이 수를 이용하기 위해 거처를 정했다 해서 권력이라는 것이 거리관념의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권력거리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심경을 느끼는지를 서술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자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는 바로 한성에서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 여주, 원주를 돌아서 이렇게 춘천으로 점점 강원도 관찰사라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금과 멀어지는 이동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양과의 거리감, 이것은 바로 권력과의 거리감이 될 것이고, 이런 권력과의 거리감을 고신거국이라는 이런 외로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난다, 즉 임금과의 권력거리가 멀어지면서 느끼는 관리의 불안감이 드러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술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런데 화자는 어디에서, 두 번째, 비로소 어디에 이른 뒤, 소양강에 이른 뒤 임금과의 거리를 내면으로 거리감을 좁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양강은 곧바로 한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연결된 수로를 따라서 임금과의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의 위로와 위안을 하는 심리가 또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화자는 소양강 물이
어디로 가느냐? 답변은 한양일 것입니다. 한양이 누구 계신 곳, 임금 계신 곳에 간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권력과의 권력거리를 다시 내적으로 마음으로 좁히면서 안도해 보려는 그러한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함께 여기에는 조선 사대부 관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심리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심리라는 것은 바로 임금, 한양과의 지근거리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 그리고 관직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름길에서 점점 멀어져 감으로써 중앙 권력에서 자기가 소외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화자는 고신거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즉 사대부의 관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거리의식에 대한 확산의 서술, 이것은 제시문 역시 다와 연결지어서 의미부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초조감을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워 전전반측 초조한 잠 못 이루는 이러한 심정으로 투영을 하고 있고, 이 잠 못 이루는 심정 때문에 다시 어디로 올라간다? 북관정에 올라가서 어디? 임금 계신 삼각산을 확인함으로써 거리감에 있어서의 축소를 통해서 자신이 혹시 맛볼 수 있는 권력과의 유리, 괴리에 대한 이러한 안도적 심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구체적이고 분석적 서술을 어디에서 이 단 세 줄이지만 나와 다를 활용해서 서술을 하셔야지 1번 답안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에서 유럽의 십자군 전쟁, 이슬람에 대한 유럽의 패권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에서는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 원주민과 토착민에게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 두 개의 세계사에서 힘의 우월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문명의 충돌 과정에서 국가의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써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의 군비 경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라에서는 간디 비폭력주의를 이것과 달리 새로운 사상과 보편적 원칙의 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문제에 대한 답안 전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가와 나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를 참조하여 설명하고, 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문명의 충돌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은 공존의 그러한 인간의적인 원칙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 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와 나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자를 수탈하고 멸종시킨 그런 인류 대립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 서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서술로서 가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즉 유럽 중심의 패권주의를 볼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나에서는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것이 결국 강자가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더욱 확대하는 과정에 불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힘의 약자는 파멸,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전반부 서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역학관계 속에서 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연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게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부의 서술이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된다면 후반부에선 가나다, 엄연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지구촌의 역사 과정에서 간디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간디 지문 보겠습니다. 간디 비폭력주의,
그리고 사랑.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는 영혼의 실천적 행동, 키워드들이겠죠. 따라서 그는 폭력을 통해서는 인간의 해방이 있을 수 없다. 민족 해방은 외국 지배자의 퇴각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착취, 억압의 구조를 타파하고 그 구조에 길들여온 심리적 습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상, 욕망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이러한 변혁을 요구한다. 따라서 간디의 주장은 첫 단락에서는 사랑과 인류애, 그리고 이 인류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길들여온 과거의 심리와 태도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문화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디의 주장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서술의 방향이 될 것이고, 이건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논리성을 갖추면 서술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성 능력을 갖춰라, 이런 서술이 될 것인데, 저 같으면 여기에선 바로 현실과 이상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현실은 엄연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인류애라는 이러한 이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타파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한다면 바로 제시문 나에 나타나 있던 마야 잉카와 같은 문명의 종말 소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의 여건을 지키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절충적 답안을 쓰겠습니다. 왜? 이쪽만 주장하기에는 지나친 비윤리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주장하기에는 지나치게 공허하고 추상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만을 외치는 것이 자칫 공허하고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 인간성으로서 실현되어야 될 참다운 가치의 덕목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에 묶여 있을 수만 없는 만큼 우리는 엄연한 국제관계의 현실 힘의 논리 속에서 자국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요구된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과 이상을 외칠 때 자칫 그 민족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현실과 이상의 절충적 종합을 통해서, 그리고 장기와 단기라는 이러한 개념적 분류를 통해서 후반부 서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같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학생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답안의 점수가 좌우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